통합교육을 말하다. 박교사의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박교사의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1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박교사의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1회 진행을 맡게 된 박교사입니다. 돌아가시면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위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행복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김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첫 방송인 만큼 제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사분들을 함께 모셔보았는데요. 오늘도 통합교육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은 특히나 보이는 라디오로 구성되어 저희의 솔직한 반응과 뒤에 보이시는 화면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도, 많은 정보도, 알찬 구성도 이 세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은 저희의 방송을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청취하고 계신 교사분들에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통합교육이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 통합교육, 그 현장 속 고민 상담소.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통합교육의 현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김 교사분, 위 교사분? 네,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잔뜩 빠지시길 바라며 저희의 경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준범이가 사라지는 사건에서 1차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당연히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준범이가 당당 학급에서도 가방 없이 사라졌었는데요. 부모님, 담임선생님, 저까지 모두가 찾아다니면서 떨렸던 마음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창고에 몰래 숨어있던 준범이를 찾아서 다행이지만요. 학생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학생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제가 위하는 마음에서 좀 함께 하려고 해도 괜히 학생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망각을 했어서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특수학생을 위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것과 특수학생과 다른 친구들을 보호하는 것에서 고민하는 일이란 항상 특수교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차에서 특수학급에 좀 하루 종일 있는 학생인 희연이를 만나면서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꼈었는데요. 특히 개별화 교육을 짜면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폭을 가진 학생들이 맞춤형 수업을 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담임 이야기 같이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배 교사님? 네, 그럼요. 저는 박 교사님께서 담임의 생활지도가 아닌 학습을 생각할 정도라는 것에 놀랐었어요. 사실 담임가 일반 학급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공부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고 바닥에 누워있기도 하고 못하게 하면 소리 지르고 울기도 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마찰이 담임 선생님께서도 가장 걱정하시던 부분이라 생활지도만 하기도 벅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아지는 담임을 봄과 함께 박 교사님과 협의하여 담임가 배웠으면 하는 단어를 직접 교과서에서 추출해서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담임 학습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박 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나 정보가 많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직접 연수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쵸? 에헤이,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항상 특수학생의 담임선생님, 실무자분, 그리고 다른 특수교사분들도 항상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몇 마디로 위교사분께서 힘을 얻으셨으면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직접 연수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는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국립특수교육원 부설원격교육원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연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도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이 사이트 참고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수교육 현장은 항상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수를 많이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네. 항상 도움을 주시는 박 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항상 부족한걸요. 사실 저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특수학생들 중에서도 지적장애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위교사분께서 지도하셨던 동현이처럼 항상 주의를 줘야 하고 방금 가르쳐준 내용도 있는 일이 다반사라 교사 입장에서는 어려울 만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서희도 계속된 실패 경험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항상 제각각인 학생들에게서 배우는 저입니다. 특수교육사는 항상 학생들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코너를 같이 진행해 볼까요? 바로 하나, 둘, 셋. 특수교사를 도와주세요. 김 교사님께는 더 특별한 조력자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유 선배입니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여보세요, 선배.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통합교육 현장의 팟캐스트를 진행 중인 김교사, 위교사, 박교사입니다. 선배는 통합학급 담임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은 아마 교사를 꿈꾸거나 교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통합학급이 생소하실 텐데요. 통합학급에서는 필연적으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포함되어 함께 공부하는 학급을 뜻하는데요. 이는 예전에 법으로도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렇네요, 선배. 함께 공부하면 마찰이 많을 텐데 말이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사회 적응 능력을 발달시켜야 할 학생, 사회에 적응시켜야 할 학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사회 적응 능력 발달에 제한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는 궁극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권리도 지키면서 사회성도 발달시키기 위해 교사가 가져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법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다 이유가 있고 기본에 충실해야 학생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특수교육진흥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을 청취자 여러분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장애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어 자아실현까지 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와, 유 선배는 항상 선배미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사분 유 선배님께 전화를 친히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김 교사분께서는 유 선배님과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셨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낄 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특히 유 선배를 만나고 나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궁금한데요. 혹시 김 교사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학생이 있으실까요? 사실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미가 저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사실 김 교사분께서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었다고요, 이 교사님.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까 유 선배와 얘기한 내용을 계속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카우프만이 말한 통합교육의 정의에 따르면 장애 아동을 일반 학급에 물리적으로 통합시키는 것 외에도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통합시켜야 하는데 담희를 과연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그것을 넘어 통합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성철이를 지도할 때는 성철이가 일반 학급에서 배우는 활동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성철이가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시켰었거든요. 사실 이것이 성철이를 외롭게 만들지는 않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담이는 다르게 지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항상 특수교사는 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장애뿐 아니라 성향도 모두 가진 학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도 팁을 함께 드릴게요. 교육과정 통합은 이 고민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학급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듯이 교육과정 요소들은 같게 하되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좀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큰 고민을 했을 때 박 교사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무조건 특수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학습 스타일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더욱 고민이나 궁금증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궁금증을 풀러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갈 코너는 바로 특수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특수교육 Q&A입니다. 네, 미리 청취자 여러분께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우리 김 교사님 그리고 위 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첫 질문입니다. 청취자 호기심 가득 학부모님이 보내주셨어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참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위 교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통합학급을 처음 맡았을 때 했던 고민이랑 비슷하네요. 사실 수업의 형식만 같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청취자분들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목표는 같지만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평가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는 거죠. 김 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올해 한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2명이 역할극에서 작은 배역을 맡아 연습했어요. 다 같이 무대를 완성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답니다. 오, 정말 좋은 예시네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통합교육의 핵심이죠.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청취자 특교개론 공부 중 님이 보내주셨어요. 통합 수업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방해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김 교사님, 이런 상황 많이 겪어보셨죠? 네, 그렇죠. 예전에 희연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는데 차분히 다가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 쉬는 시간에 노래 부르는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이 반복되니 아이가 점점 행동을 조절하더라고요. 너무 잘 대처하셨네요. 방해 행동은 종종 학생의 요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 교사님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도 다미가 교실 불을 갑자기 끈 적이 있었어요. 이후에 불을 끄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불 끄기 담당을 맡게 해줬더니 상황이 많이 나아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 두 분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니 듣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짧고 재미있는 코너 하나 하고 갈게요. 바로바로 하나, 둘, 셋. 퀴즈 타임! 네, 제가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에 관련된 퀴즈를 낼 테니 김 교사님, 위 교사님 빠르게 답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통합교육은 단순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말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통합교육은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걸 말하죠. 네, 딩동댕 맞습니다.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을 넘어 심리적, 교육적 통합을 지향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교육과정 평가에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교육과정 조정에 따라 맞춤형 평가를 해야 합니다. 네, 정답이에요. 맞춤형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배움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은 단지 특수교사의 몫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립니다. 모든 교사의 몫입니다. 네, 정말 훌륭해요.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네요. 특수교육은 학교 전체의 책임이며 모든 교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엔 조금 심화된 질문이에요. 개별화 교육, IEP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스스로 작성하는 계획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저번 시간에 박 교사님께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교사,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IEP는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기반으로 수립된 문서로 수업 내용과 방법, 평가 방식을 포함해 모두가 협력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교사님은 IEP를 작성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네, 저도 있는데요. 다미의 경우에 감각 민감성을 고려해서 IEP에 소음이 적은 학습 공간 제공을 포함했었는데요. 이후 교실 환경을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다미가 수업에 더 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오, 정말 좋은 사례네요. 네, 이렇게 IEP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퀴즈를 통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AAC 어디서 찾아야 할지 걱정되시다고요? 교육이 좋아하는 의사소통 표현, 의사소통 수단, 게임 스타트! 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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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민, 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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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민. AAC는 역시 병인.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교사분들, 혹시 AAC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이외의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합니다. 시각적인 자료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도 교육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통합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괜찮으시죠? 네, 이번 세 번째 코너는 하나, 둘, 셋. 통합수업 아이디어 챌린지. 네, 김 교사님과 위 교사님이 제시해 주시는 수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위 교사님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통합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통합 교육에 대해 부족한 면이 많아서 한 과목에 집중해서 내실 있게 통합 수업을 준비해 보려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많은 과목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너무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저희 반에 있는 흥민이와 장한이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어떤 과목으로 해야지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통합 수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워드 설계 방식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구상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백워드 설계는 성취 기준을 통해서 목표 선정, 평가 계획, 수업 내용 선정 및 조직 순으로 수업을 구성하기 때문에 성취 기준 분석에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과서를 잘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교과서를 참고해 보았는데 괜히 교과서를 전문가들이 쓰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분석한 사회과 성취 기준은 이렇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탐구한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이 성취 기준이라면 인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이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옛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목표를 선정해 보면 되겠는걸요? 네, 제가 선정해본 목표는 이렇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권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권을 신장하려고 노력했던 옛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가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인권 보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오, 교과서에 맞게 너무나도 잘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목표는 혹시 따로 있나요? 네. 생각은 해보았는데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 듣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흥민이는 편마비이고 한글을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인권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꼭 문자로 된 글을 읽지 않더라도 인권 관련 영상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흥민이는 수정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다음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한이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입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목표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박 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자만이의 특성을 보면 무엇을 스스로 탐구하고 좀 어떤 것에 대한 서술적인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취 기준에서는 탐구도 해야 하고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만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박 교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장한이의 기대 성취 기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낮춰본 기대 성취 기준을 낮춰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과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알아보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말하며 사진과 연결해 본다입니다. 네, 두 번째 기대 성취 기준은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와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 보호 관련 활동을 실천한다입니다. 와, 장한이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목표를 잘 수정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무래도 성취 기준을 이렇게 수정하면 장한이도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덕에 수업을 구상하는 데 흐름을 조금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도 정말 궁금한데요. 방송이 끝난다면 어서 듣고 싶어요. 김 교사님도 혹시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번에 6학년을 맡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지 그것이 고민 중입니다.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잖아요. 이것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나 몸을 활용하는 활동들은 좋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무래도 딱딱한 과목의 교과 공부는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진행한 영어 수업에서 아이들이 제출한 자기소개 글을 읽어보았는데 모두 자신의 장래 희망을 적어놓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다양한 직업군의 꿈을 갖고 있더군요. 따라서 저는 모든 학생이 관심을 두고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로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 아이들의 성향을 좀 바탕으로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을 구상하신 것 같아요. 6학년 성취 기준을 잘 살피면서 프로젝트 문제를 만든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운동선수 되기, 탐험가 되기, 작가 되기, 바리스타 되기 등 다양한 직업을 바탕으로 국어, 체육, 미술 등 다양한 과목을 연계해서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필요한 부분을 더해가는 것이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지도서를 다 읽어보았는데요. 홀수 학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학년군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년군 내에 성취 기준을 선택하여 수업을 하면 됐습니다. 짝수 학년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수한 성취 기준을 면밀히 살피고 수업하지 않은 성취 기준을 그 당해 학년에 편성해야 하거든요. 제가 구성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는 아이돌 배우 되기입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작년에 즐거워했던 활동으로 연극 활동을 뽑았던 것을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그 작년에 하셨던 그 활동이죠. 저도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사회과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민주사회에 대한 뮤지컬 만들기를 주제로 해서 11월에 있을 결과 발표회 무대에서 실제 공연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계획하는 것은 어떨까요?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일걸요? 그러면요.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 형식으로 표현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을 파악한다. 광복 이후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확대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살펴본다. 주제 표현을 구성하는 표현 요소, 신체인식, 공간인식, 노력, 관계 등과 창작과정, 발상, 계획, 구성, 수행 등의 특징을 탐색한다. 관련 성취 기준을 이렇게 정하는 건 어떨까요? 5학년 성취 기준 때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잘 활용하셨네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흐름을 잡았으니 두 분 다 살을 잘 붙여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와,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배움과 깨달음을 드렸길 바랍니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서로 다른 배움의 방식과 속도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 모두가 함께할 때 통합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고민을 풀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박 교사님 말씀처럼 통합교육은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큰 힘이 되었어요. 교사로서 성장하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길에 저희가 모두 함께하고 있다는 게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날까지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